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서 원래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다. 이런데 어떤 제도로 바뀌었나요? 서울회생법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원래는 이제 부양가족으로 이제 포함이 안 되는데 포함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겼다. 저희 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우리 김영현 법무사님께서 속보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회생에 있어서 배우자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이제 청산가치에서 원래 포함을 시켰는데 그렇죠. 지금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다. 이러는데 어떤 제도 바뀌었나요 지금?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 적용되는 지역에 제한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변경된 것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우선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다른 법원에서는 향후에 서울회생법원을 따라서 적용을 해주실지는 실무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 법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회생 관련해서 아주 큰 두 가지 부분이 이번에 변경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배우자 재산 관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할 때 그 어려운 말인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많이 갚아야지 채무를 조정해 주겠다는 것인데 종전의 실무상에서 운영할 때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조사를 다 하시고 그 중에서 2분의 1을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 재산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버렸었거든요. 그게 원칙적인 모습으로 인정이 되었었고 예외적으로 배우자 특유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재산인 경우에만 청산가치 산정에서 빼줘왔던 게 실무예였는데 이게 민법상에 부부 별산제가 있잖아요. 그것과 충돌하는 거죠 사실은. 민법의 대원칙이 될 수 있는 부부 별산제로 보면 채무자 재산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채무 조정제도에서는 배우자 재산까지도 포함을 시켜와서 좀 사실은 논란이 많이 있어왔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것을 명확하게 실무 준칙을 제정하면서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뀐 내용을 잠깐 보면 조문은 되게 간단해요. 2개 조문입니다. 목적 그리고 2조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이라고 해서 1개 조문을 두고 있는데 원칙은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배우자 명의 재산은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서 빼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요. 원칙과 예외가 지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에 원칙과 예외가 지금 뒤바뀐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에는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을 시켰는데 바뀐 내용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서 빼라. 대신 예외적으로 2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종전과 똑같이 배우자 명의 재산이더라도 절반은 채무자 신청하시는 채무자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2가지 조문이 약간 좀 모호한 면이 있어서 실제로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도 같아요. 조문을 좀 소개시켜 드려보면 첫 번째 1호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 신탁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려운 말이에요. 어렵죠. 말도 어렵고 실제로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실무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것인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좀 예외 조항이 명확한데 원래 채무자 명의였던 재산을 신청 전에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 재산을 처분한 행위 이게 부인권이 대상이 되는 행위인 경우에는 역시 채무자 재산으로 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종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왔고 너무 당연한 규정인 것 같아요. 보통은 배우자 재산을 넘긴 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아마 기간을 뭐 종전에 보면은 사실은 뭐 그것도 실무상에서 법원마다 회생위원마다 달랐었는데요. 뭐 적어도 보통 2년 정도는 보시고 임차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이상 기간도 보시죠. 부동산을 경매당할까봐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배우자 재산으로 보고 명의가 돌려졌더라도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으로 보고 전액을 다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이렇게 고정 공고를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동일할 것 같아요. 서울회생법원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인데 우선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이 제정된 거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만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다른 지역들도 뭐 실무 운영상에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이게 좀 통일된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원칙이 바뀌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실무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 구체적인 적용은 좀 그리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이 일단 네. 수혜를 먼저 받는다. 네. 일단 그런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두 번째로 또 속보가 있다고. 예, 요것도 제가 대중들에게 네네. 공개가 됐죠. 네네. 배우자가 원래는 이제 부양가족으로 이제 포함이 안 됐는데 포함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겼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재산이 얼마나 잡히느냐 이게 변제금 산정할 때 너무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부양가족으로 얼마나 인정받고 아니면 생계비로 얼마를 인정받을지 이 부분이거든요. 동일한 소득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올라가서 가용소득이라고 하는 법원에 매달 납부하게 되는 변제금 금액이 그만큼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종전에 그 부양가족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잡아주지 않았던 게 실무였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배우자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죠. 아 너무 재량이 큰데. 근데 이 조건 중에서 좀 특이하게 보실 게, 경제활동이 원래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 분들은 전에도 부양가족으로 잡아줬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배우자분께서 뭐 심하게 큰 병을 앓고 계셔서 계속 병원에 계시다던가, 아니면 큰 장애를 앓고 계셔서 경제활동이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인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종전에도 부양가족으로 배우자도 잡아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조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채무자 배우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면 경제활동이 가능해 보일 수 있더라도 법원에서 검토해서 부양가족으로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죠. 제가 상담하다 보면서 늘상 좀 그 아쉬웠던 경우는, 뭐 실제로 경제활동 남편이 혼자 하세요. 배우자께서는 뭐 집에서 살림을 주로 전업주부로 계신데 이유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신 경우,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있거든요. 다 그렇죠. 네, 대부분이 그렇죠. 예. 그런데 종전에는 법원에서 이런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잘 산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 바뀐 규정으로 보면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앞으로 부양가족의 배우자도 산정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은 그렇게 지금 다 신청서를 내고 있어서 뭐 서울회생법원이 어떻게 적용할지는 뭐 오래지 않아서 좀 실무상 진행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하는 그 네네네. 첫걸음을 우리 김영림 법무사님이 네. 내딛고 계시다. 아,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회생과 관련돼서 개인회생 제도가 참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벌써 올해도 한번 뭐 파산도 한 번 있었고, 여기서 뭔가 제도 변화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영림 법무사님께서 또 회생에 관련돼서 정보를 빨리빨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좀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도 그 뭐 이렇게 급하게 알려드려야 될 긴급 속보가 있으면 그때 준비해서 법무사 TV를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 전문가 법무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